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기변병, 지름신,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멀쩡한데도 왠지 모르게 새로운 제품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현상이죠. 분명히 바꿀 필요는 없는데 신제품만 나오면 괜히 사고 싶어지고 결국 또 바꾸고 페이서준 유저라면 특히 공감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무분별한 지름을 막아줄 수 있는 차세대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티코마스 X-D3 프로 360과 네오X 프로 360입니다. CPU 수랭 쿨러는 단순하게 보면 CPU를 식혀주는 중요한 부품이죠. 예전에는 제품마다 그 쿨링 성능의 차이가 꽤 컸지만 이제는 대부분 상향 편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특별한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PC를 완성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비슷비슷한 디자인과 기능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졌죠. 무엇보다 가장 큰 한계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이 플랫폼도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별도의 교체 키트를 판매해 펌프 헤더의 다양성을 확보한 그런 제품은 있었지만 서로 다른 수랭 쿨러가 하나의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헤더를 교환하는 방식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제품은 하나의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펌프 헤드를 서로 교체할 수 있는데 제품을 새로 구매하지 않아도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살펴볼 제품은 바로 티코마스 X-D3 프로 360 모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이 독특한 펌프 헤더인데요. 3면 디스플레이 구조를 통해 입체적인 화면을 구현할 수 있고 내가 아끼는 피규어를 거치해 나만의 애착 PC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IPS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선명한 화면까지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면 사실 기존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티코마스가 재밌는 건 이 헤더가 다른 제품과도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네오X 프로 360과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티코마스 네오X 프로 36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X-D3 프로가 3면으로 화면을 펼쳐 보여주는 구조라면 네오X 프로는 곡면 OLED 패널을 활용해 화면 자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6.67인치 넉넉한 화면 크기와 OLED 특유의 선명한 화질까지 더해져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띄워두고 PC의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이런 디스플레이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모서리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커팅 디자인인데요. 빛을 받으면 모서리 부분에서 작은 반사가 만들어지면서 화면뿐만 아니라 제품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 요소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X-D3 프로와 네오X 프로는 아예 다른 제품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제로는 재미있게도 두 제품이 하나의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펌프 헤더를 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즉 수랭 쿨러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헤더만 바꿔서 시스템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추후에는 별도의 모듈만 따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 원하는 디자인이 생겼을 때 제품 전체를 바꿀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교체 과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후면에 있는 마그네틱 모듈식 구조를 적용해 별도의 도구 없이 손으로 쉽게 탈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엘리베이션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체감이 큰 기능 중 하나죠. 단순히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과 위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까지 같이 고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은 제품의 소재와 마감에서도 이어집니다. 먼저 펌프 헤드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수랭에서는 보기 힘든 알루미늄 다이캐스트를 정말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펌프 헤드 자체도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재질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도 제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튜브 결합부에도 알루미늄을 사용해 제품 곳곳에서 소재의 통행감을 느낄 수 있죠. 무엇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거는 백플레이트였어요. 보통은 이런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데 X-T와 네오X는 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조립하면 보기 힘든 영역이라 유별나다면 유별날 수 있지만 묵직한 다이캐스트 재질감 요 자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썼다는 점에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티코마스의 알루미늄 사랑은 쿨링팬에서도 이어져요. 링크나는 120mm 쿨링팬을 제공하는데 팬 중앙에는 다이아몬드 코팅을 적용한 금색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블랙 색상의 날개와 대비되면서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주죠. 프레임 측면 역시 다이아몬드 커팅과 헤어라인 가공을 적용해 팬 자체에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수랭 쿨러와 비교해도 두께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줘요. 보통의 제품은 약 27mm 두께의 라디에이터에 25mm 두께의 쿨링팬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 두 제품은 라디에이터부터 조금 더 두껍게 설계를 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29mm, 쿨링팬은 30mm로 구성하면서 전체 두께가 무려 59mm에 달합니다. 우선 라디가 두꺼워지면 열을 공기로 전달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 쿨링팬 역시 30mm로 두께를 키운 겁니다. 일반적인 수랭보다 두꺼운 만큼 라디에이터처럼 공기 저항이 큰 환경에서 충분히 정압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냉각 밸런스를 맞춘 재미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쿨링 성능은 어떨까요? 40dB 환경에서는 준수한 쿨링 성능을 보여주며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충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팬은 풀 RPM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소음은 꽤 높아지는 편이죠. 대신 그만큼 팬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쿨링 성능 자체는 최상위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제품은 평소에 팬 커브를 조절해 40dB 정도의 일반적인 소음 수준으로 사용하고 고부와
작업이나 순간적으로 최대한의 냉각 성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팬 속도를 높여 성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어울립니다. 정리하자면 이 제품의 강점은 항상 최고의 성능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냉각 성능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평소에는 적당히 조용하게,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상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투페이스 같은 쿨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써보면서 가장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의외로 조립할 때였어요. 회의사전 다니면서 제가 조립해본 PC만 못해도 100대는 넘을 텐데요. 그런 경험을 기준으로 봐도 이번 제품은 조립 과정에서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모든 케이블에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이 쉽게 꼬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정리하기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된다는 점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착 브래킷의 나사인데요. 보통 이런 부품은 은색이나 검은색으로 단순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티코마스는 여기에 보라색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자동차의 서스펜션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쪽의 고무 부분은 자동차 타이어를 형성한 것으로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손으로 돌릴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은 부품 하나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던 거죠. 그리고 쿨링팬 역시 마그네틱 데이지 체인 방식의 슬리빙 케이블을 사용했는데요. 이거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식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커넥터와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에 별도의 마감재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조립했을 때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조립하다 보면 마치 이스터 에그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듯한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이런 거를 넣었네 싶은 요소들이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한 제품은 단점이 없었을까요?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헤드의 엘리베이션 기능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스위블 기능까지 함께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사용자에 따라 PC를 정면이 아닌 비스듬한 각도로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헤드의 좌우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었다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출시 가격이 50만원 초반대로 일반적인 수랭쿨러와 비교하면 분명 진입장벽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쉽게 추천하기 어려운 제품이죠. 그렇다면 이 가격을 감수할 만한 제품일까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티코마스의 XT-D3 프로 360과 네오X 프로 360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기변병과 지름신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 제품이 기변병을 완전히 치료해주는 제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변의 방법을 바꿔주는 제품에 가깝죠. 수랭쿨러를 통째로 바꾸는 대신 헤더만 교체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50만원대라는 가격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플랫폼을 오래 사용하면서 디자인을 바꿔가고 알루미늄 다이캐스트를 비롯한 소재의 디테일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랭쿨러와는 확실히 다른 방향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변병을 참는 게 아니라 기변병이 와도 헤더만 바꾸면 되는 것. 어쩌면 티코마스가 말하는 새로운 쿨러의 방향성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똥물리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